불까지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박순태 씨 부부 살인과 사건의 범인은 미국 유학 중에 돌아온 23살 된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4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박한상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담장 너머의 집은 아직도 4년 전 처참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집 벽면에 그을린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꼼꼼히 살펴본 직원 김종철 씨는 사건은 잘못된 집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여러 가지가 잘못됐어요. 대문이 이 귀에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에 귀 난 것도 또 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했어요. 저쪽이 얕은 데에서 집을 앉혀가지고 높은 데를 바라봐요. 이제 배산임수 그 반대보다 얕은 쪽을 내려다 봐야 되는데 이제 높은 쪽을 올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했는데, 역한다 그러면 이제 불효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집의 대문이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지어져서 전통 풍수 사상인 배산임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풍수지리가 유덕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앞서와는 달리 집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통 풍수로 집 방위를 따졌을 때 장남체에 해당하는 부위, 바로 이 좌측에 튀어나온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묘방, 그러니까 장남을 나타내는 그 방 위에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어서 어떤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형상으로 치는데, 그게 창고로 내지는 이제 화장실 같은 오물 지저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장의 자식이 어떤 단정한 품행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이 사회생활을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구도로 되어 있고, 소위 폐륜이라든지 이런 흉엄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봐요.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잘못된 집터와 집 구조 때문에 폐륜화가 나온 것일까요? 지난 94년에 있었던 박한상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회각계에서는 다각도로 이 사건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질 만능주의, 또 자녀 과잉 보호 등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던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난 풍수지리가들은 놀랍게도 박한상의 집터를 보고서 공통적으로 집터가 나쁘다고들 이야기하며 그 나쁜 집터 때문에 폐륜화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글쎄, 사실 선뜻 수긍하기 힘든 얘기지요. 어쩌면 이미 사건이 난 집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집터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집터를 보는 직관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의 지세나 집의 구조, 그리고 방위 등을 살펴보면 그 집안의 기흉화복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집터나 집 구조만으로 그 집의 흉사를 읽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풍수지리가 유덕선 씨와 함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노안리로 취재팀이 임의로 선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던 유덕선 씨가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저 용마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근데 여기서 저놈이 끊어져서 없어. 요것 때문에 여기에는 불구자나 무슨 신병을 가진 중병 환자가 이제 있다든지, 어떤 불행한 사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식구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덕선 씨는 내부 구조를 보고서도 집안의 우환을 읽어냈습니다. 마당이 이제 내부가 이렇게 가능하면 반드스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밖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이 지금 출입을
집의 모서리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이 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집에서는 어떤 이제 뭐 그 우환이 들고 그 신병을 앓는다든지 뭐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들어서면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 모서리에 맞닥뜨린다거나 마당이 반듯하지 않은 것도 우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환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가 차남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집에선 차남이 사고를 당한 걸까요?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되게 걸었거든. 근데 한글학교에서 그냥 인정을 받게 되니까 눈물 발표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서 손을 놓고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정말 집터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풍수 지리가와 함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미국에는 그 바로 밑에 집, 그런 집 정도는 반드시 그 정신질환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자리인데, 이장님 저 집에 그거 없습니까? 저 빨간 수입 고문했지. 그 우리 집은 정신질환자가 났죠. 나가지고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있는데 그 지금 어디가 서울 어디 산다는데 지금 모르고 그 집은 완전히 뭐 망하다 싶은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산 밑에 있는 집은 모두 나쁜 것일까? 주광석 씨는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렇게 산이 길게 밀고 내려서 딱 뭉쳐진 자리, 그래서 산 끝자락에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정신질환자, 미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이번엔 마을의 각 집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던 중 주광석 씨는 한 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의 뒤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집 뒤채엔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산을 가파르게 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가파른 산 경사면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에 물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어요. 과거에 또 현재 어떤 분이 이제 오래 사신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손의 손실, 그다음에 내환, 노인분들이 굉장히 그 우환을 많이 겪다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아주 그래서 내환을 상당히 겪을 수 있는 집터예요. 집터의 기운이 쇠해 자손에게 해를 입힌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그 건강을 유지하고 사시는 편인데 이제 그 집에 그 자손들은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뭐 결혼도 하지 않았지, 그냥 뭐 술로 중독이 돼가지고 나가 그냥 죽었고, 큰 아들 역시 그런 생활에 그대로 유지하다가 다 자손들 다 뽑혔어요. 사실 처음엔 집 구조만으로는 이들이 집안 사정을 알아낼 수 있을까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안 사정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집 구조와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집터나 집 구조를 통해서 흉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는 이번에는 사연이 있는 한 집을 선정해서 직원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는 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입주해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내부는 15평 크기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화장실과 부엌 작은 방이 있고 정면에 안방이 있는 일자형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딸 이렇게 단촐하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집 밖으로 겉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얼마 전엔 가출을 해서 부모의 가슴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뭐 평상시랑 똑같이 엄마나 나간다 그래요. 저는 여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갔다 일찍 와라 그러고 좀 있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개방을 들어갔어요. 치워주려고. 항상 나가고 나면 방을 치워주니까. 그날도 한 5분 10분 있다가 들어갔는데 책상에 편지를 써놓고 나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울지 말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장을 써놓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냥 여기 이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직원들이 이러한 가정 문제까지 읽어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주광석 씨는 우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패처를 이용해 안방의 방위를 살폈습니다. 안방은 정동쪽 방향, 그러니까 패처로 보면 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살펴본 딸아이 방의 방위는 정북향인 자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본 집의 전체 방위는 좌오묘유였습니다. 전체 집의 균형을 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는 좌오묘유를 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를 입으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흉변을 당한다든지 바람 나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성관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치욕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도화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환을 당하는지 묻자 다시 패처를 놓고 뭔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망신, 가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정상인의 상태가 아닌 정도로 바뀌죠. 놀랍게도 주광석 씨가 가리킨 방은 딸의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덕선 씨도 역시 패처를 이용해 집 전체의 방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직원과는 달리 유덕선 씨는 집의 방위보다는 화장실과 부엌 쪽 구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화장실 옆에 이렇게 부인을 상징하는 그 부엌이 붙어 있는 거는 어떤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여자 부인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다. 그 부인이 가게를 집안 살림을 책임을 지든가.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건 남편에 비해 부인의 결정권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정하실게요. 어머니 의견이 크게 작용을 하죠. 예, 제가 많이 좌우를 하긴 하는데 애 앞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걸로 해요. 따님 문제 외에도 집안의 모든 이렇게 결정권 같은 걸 누가 더 크게 작용해요? 그런 거는 제가 많이 하죠. 이들은 집 구조만으로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읽어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직원들이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집의 방위입니다. 그렇다면 집의 방위를 통해 어떻게 좋은 집과 나쁜 집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문의 방위가 잘못돼 고통을 겪었다는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소자리를 저으려고 산에 가서 산소자리를 잡아놓고 모시고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큰아이들을 서울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집을 훑어보시더니 선생님이 이 집 대문이 잘못 안 돼서 2, 3년 안에 차사금 나지 않았냐고 큰아이한테. 그래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걸 했더니 이 집의 아들 중에서 큰아이한테는 차사고가 나게끔 돼 있다. 차사고든지 무슨 사고든지 나게끔 돼 있다. 얼른 고쳐라. 큰일 난다. 대문의 위치가 잘못돼 큰아들이 자꾸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사고가 났습니다. 우린 그때 이제 설마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두 번째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 너무 그냥 황당해가지고선 그 다음부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도 차 거기 도는 데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폐차를 또 시켰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바로 그냥 뜯어고친 거예요.
대문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원래 대문은 남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던 남향 대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서쪽으로 옮기고 계단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좋은 방이라고 하는 남향 대문이 왜 이 집에서는 나쁜 것일까요? 대문이 이쪽으로 나 있어